앞으로 월세 시대가 오는 건가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전세 위기가 커지고 있다.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냐? 이 전세 위기가 왜 왔느냐? 코로나 때문이죠. 왜냐면은 사실 코로나 때 저금리가 나오면서 이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폭등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전세 자금 대출 이자로 낼 수 있다. 즉 뭘로 낼 수 있다? 주거비로. 그러면요, 이 주거비로 내가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연으로 따지면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연 1200만 원이면요, 대출금리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억을 빌리면 연 12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내가 가진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다. 그럼 2억 가진 사람들은 5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금리가 급격히 떨어져서 2%만 합시다. 2%. 그러면은 6억까지 빌릴 수가 있죠. 그럼 내 돈 2억을 가진 사람은 6억을 더해서 8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 있다. 즉 5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1000명이고, 그 다음에 8억짜리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100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8억에 내놔도 사람들이 전세를 8억에는 안 들어가니까 8억에 내놓지 못하고 5억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8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100명에서 1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면은 8억짜리 전세를 내놓았던 집들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집은 수요가 넘쳐나. 그러니까 9억, 10억 올려요.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벌어졌다? 2020년 5월부터. 근데 언론에서는 8월부터라고 부추겼죠. 왜? 요 핑계를 임대차 3법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임대차 3법을 욕하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3법을 욕할 거면요, 노태우 때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까지도 아직까지도 욕했어야 된다.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요때부터 올랐고 7월 고점으로 8월, 9월에 전세가 상승이 꺾이는데 요 핑계로 계속 언론에서 띄워서 10월부터 다시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5억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상대로 8억에 들어가야 되는데 억지로 올려가지고 주거비를 막 120만원, 130만원 받도록 만들어서 막 10억, 11억 막 이렇게까지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아까도 뭐 2억에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6억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8억, 9억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원금이 커지면 이자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억을 빌린 사람이 금리가 4%에서 5%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자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근데 2%로 떨어지면서 6억을 빌린 사람은요, 3%로 1%만 올라가더라도 1200에서 1800만원이 됩니다. 즉 이자 부담이 2배나 빠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막 8억 9억씩 받게 만들었으니 8억 받으면은 2%라면은 1600만원이죠. 월로 따지면 130만원 정도. 9억 빌리면 1800만원이죠. 월로 따지면 15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자가 1%만 오르더라도요, 이자 부담은 2400만원, 그래서 200만원씩 부담이 돼요. 2700만원, 225만원씩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 부담 가능한 사람이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3%만 올라갔냐? 4%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한다던 작년 8월에 전세가가 오히려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금리를 억지로 눌러가지고 전세시장 다시 부추기도록 만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걸 토대로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전세가가 올라가도록 부추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5억 전세 살던 거를 8억으로 올려버리면요. 내 돈 1억 주고 갭 투기한 사람은 6억에서 9억짜리 집으로 가격을 띄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부담이 커져가지고 전세 가격이 한 2억 정도 떨어진다 하면은 내가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돈 1억밖에 안 넣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 사고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올해 전세 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이 왜 많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허그가 전세 보증보험 대위 변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힘드니까 허그한테 넘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뭘 푼 거예요?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에 대해서 DSR 40%에서 DTI 60%로 늘렸다. 즉, 요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은 한도를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씩 늘려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 솔직히 정치적인 이야기는 많이 안 하려고는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KBS 인사 싹 다 갈았죠. 왜 갈았을까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으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번에 용산으로 옮길 때도 1층에 기자실 넣어가지고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도록.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계속 전세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안 내리죠?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전세 가격을 안 내려요? 그러면 그 집은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10월부터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울산만 조금 떨어지고 다 지금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29,000건에서 지금 35,000건까지 늘어났죠. 18%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떨어지느냐? 전세가가 안 떨어지도록 계속 버티도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전세 가격도 슬슬 변동되고 있죠. 자, 저런 식으로 뜨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던 게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전세 가격 지수 상승폭도 15, 13, 12, 12, 11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 이미 역전세는 맞아요. 2년 전보다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걸 역전세라고 그래요. 근데 역전세는 맞는데 그래도 저점보다 올랐다, 전세 가격 올라간다, 전세 대란난다라고 하는데 역전세가 심화가 될 것이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을 왜 저런 식으로 담합했고 금리가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을 못 내리느냐? 내리면 큰일 나니까. 내리면 지금 작살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안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매물 쌓이는 거고. 다 이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전세가 하락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역전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겠죠. 문제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 임차권 등기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죠.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폭증한다? 이거 다 거짓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게 뭐냐? 요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21년 11월 한 20일쯤에 전세 계약을 해서 23년 11월 20일에 만료가 된다. 그럼 내가 그 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세금 안 돌려줘. 그러면은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 돌려줘요?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이게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날짜에 나 돈 빌려줬으니까 나보다 뒤에 있는 애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인데 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나갈 때 안 돌려주는데 그냥 내가 나가버리면 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남겨놓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즉 요게 길어도 3주 안에 오는 건데 그러면은 계약 만료된 다음에 3주 안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나는 거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대위 변제 금액으로 올라가는 거고 못 받은 사람들은 요거 계속 경매까지 밀고 나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그가 어때요? 보증 배수를 올해 8월에 60배에서 70배로 늘렸는데 벌써 11월에 얘를 90배까지 늘리자느니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5조에서 12조로 늘리자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허그 자체가 대위 변제 금액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대위 변제 금액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세 보증 해주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전세 보증을 해줄 수 있다가 못 해주는 곳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요게 터지게 되면은 전세 시대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전세를 왜 들어가요? 내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월세는 안 내는 거고 그러면은 내 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지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왜 안 들어가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대의 현재 안 되고 허그 위험해지고 근데 허그가 위험이 전세만 있느냐? 부동산 PF도 있고 중도금 대출도 있어요. 요 보증을 다 해주니까 지금 허그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면은 보증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을 못 받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집을 팔아서든 경매를 넘겨서든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전세가율이 높은 데를 들어가서 집을 팔면은 전세 보증금을 다 보장을 못 받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전세 가격 올라가는 영향 중에 첫 번째는 금리 낮춘 거고 두 번째는 빌라 전세 살던 사람들이 위험해가지고 아파트로 옮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건데 아파트도 위험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월세 시대가 당장 도래한다, 전세가 싸그리 다 없어진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를 굉장히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세를 기피하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갭투기꾼들이죠. 세입자를 못 구한다.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다만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장기 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냐?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 늘려서 풀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더 늘려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더 늘려서 풀어주게 되면 가계부채가 감당이 돼요? 그게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겨날 집값 하락은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너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때 다른 나라들은 대출을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대출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전한 전세 좀 찾아서 들어가셔라. 근데 안전한 전세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율 한 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상 전세가율 많이 쳐줘야 70%. 그 이상 전세가율 되는 곳은 앞으로는 그냥 그런 데 들어가느니 차라리 월세 산다. 전세가율 70% 넘어가면은 안 들어가. 그냥 반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해가지고 내 자본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